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공수처를 왜 설치했는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왜 임명했는지, 검경수 사건 조정은 왜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왜 행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명백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다. 그러니 아예 사건 수사 자체를 덮어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더 이상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불안감, 초조감 때문에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 직제 초강경 개편안입니다. 검찰 직제 개편안은 1월 13일 날 저녁 7시 무렵에 법무부로부터 검찰에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 보직은 최소한 1년 임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직제 개편을 단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이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와 법무부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편법이라는 것은 직제 개편을 해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담당해왔던 간부는 물론이고 중간 간부, 그 이하 실무진 수사진까지 아예 싹 바꿔버리자, 뒤엎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직제 개편안이 급히 발표가 됐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잡듯이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버려야겠다, 이런 구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반부패 수사부는 6개에서 4개로, 공공수사부는 13개에서 8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쿡 집어서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조국 펀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시중에는 정권의 386 운동권 주요 인사들이 각종 펀드 의혹에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다, 그런 소문이 마치 여름날의 뭉게구름처럼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조국 사건은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자식들 입학 비리 문제, 그 다음에 펀드 비리 문제, 그 다음에 직권 남용과 등식으로 축소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조국 펀드 사건이 더 깊이 파헤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 개편안에서 유독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것은 서울 남부지검 산하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이른바 합수단이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쿡 집어서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처럼 정권시장의 소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더 없이 합수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왜 지금 합수단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일까? 또 한 번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합수단은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정권 관련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런 제보가 있을 때는 금융위원회라든지 한국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검찰이 팀을 만들어서 주요 정권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작년에 조국 전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광범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마도 운동권의 주요 인사들이 조국과 관련돼 있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여건이 조국의 일가의 단독 비리 사건이었으면 그냥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지금까지도 조국을 보호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는 이야기죠. 말 못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조국을 의리 때문에 보호한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끝까지 그를 보호하는 데는 다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로 그런 중핵을 담당할 수 있는 합수단을
없애버린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2019년 9월 달에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합수단이 조국 펀드를 파헤친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합수단 관련된 활동은 일체 언론지상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아마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수사팀 배금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사건이 조국 이상으로 확대돼 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대금의 입장이 아마도 합수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국 펀드 비리 사건의 내막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을 좀 주저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당의 정무적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번에 그냥 합수단을 쿡 찍어서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쿡 집어서 그냥 날려버린 거가 더더욱 의혹을 사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학살에 이어서 급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것도 미진하니까 이번 기회에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합수단 같은 기구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모든 것은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고서는 이렇게 검찰을 거의 와해시키는 수준까지 전방위 제도 개편과 압박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좌파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걸림돌, 즉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이자 보호막은 대부분 제거하는 데 현재로서는 법여건이 성공하는 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합수단 폐지건을 보고 한 분이 신문 기사 아래에다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항의성 댓글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검찰을 없애고 경찰청에 넘겨라.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도 청와대 직속으로 직제를 바꾸고 차라리 그냥 내친 김에 대통령 임기도 종신으로 바꿔라. 이렇게 항의성이자 이렇게 아주 좀 시니컬한 그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이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없앤 것은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의심에 불을 붙는 듯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그동안 시행되었던 모든 조치는 법여건, 특히 청와대 관련된 부분에서 그동안 잃었던 불안감을 완전히 제거하는, 더 이상 이제 청와대를 향한, 정권을 향한 수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검찰을 와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그 마지막 최종점에 해당한 것이 직제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정권 관련된 수사를 담당해왔던 중간 간부와 실무진까지 갈아치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